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한국정보보호 시스템 유동주라고 합니다. 이 강의 자료는 2015년도 9월 달에 있었던 아이색 2015에서 했던 강의 내용을 좀 발췌를 해서 했고요. 시연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동영상을 좀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IoT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대책 방안들을 계속 세우고 있구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짧게 공격 시나리오 있고 디바이스 공격이 있고 그다음 보안 대책 결론이 있습니다. 보시죠. IoT라고 해서 요새 핫 이슈입니다. 뜨거운 감자죠. 핫. 근데 사실 IoT라는 말은 마케팅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10년 전부터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로 이미 인프라 구축 사업들을 해왔고 IoT와 유사한 형태의 모든 기관, 사물,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진행해 왔어요. 단지 일반인들이 접속하기에는 혹은 접근하기에는 어려워요. 원어민 발음 유비쿼터스? 괜찮았어요? 네. 크로스. 유비쿼터스? 아무튼 이런 발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IoT, 인터넷 teach 발음은 thing. 예. 번데기 발음으로 thing. 이제 요새는 everything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everything은 좀 사라졌을 것 같고 IoT로 지금 왔습니다. 이건 마케팅 요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99년도에 이 켈빈 애시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논문에 발표한 게 바로 IoT입니다. 근데 이 IoT가 지금 현재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홈 네트워크라든지 가전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이미 하고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고 요새 이제 S헬로콤에서 뭔가 하고 K에서 뭐가 하고 나오잖아요. IoT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나라가 좀 약했던 건 오토노머스 시스템, 즉 자동 자율 이쪽 자동차 쪽에 좀 약했던 그런 기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과 인터넷 되는 건 향후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건데 현재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왔던 역사적 상황으로 본다면 IoT가 지금 현재 대세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IoE는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전문가들이나 가트너 혹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집단군인데 가트너라는 그룹이 있어요. 같이 비슷하게 생겨서 가트너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얘네들이 볼 때는 이 곡선이 있어요. 가끔가다 이 곡선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곡선은 의미가 없고요. 단지 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하얀색, 하늘색, 파랑색, 노란색을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노란색은 10년 이상 걸릴 거야. 그 다음에 파랑색 혹은 초록색 혹은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2년에서 5년 안에 뭔가 기술이 올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라든지 커넥트 홈이라든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앤드 시스템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파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랑색은 5년에서 10년 동안 안에 뭔가가 활성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IoT 구성 요소를 보면 산업 분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시고요.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 글래스 혹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의료 쪽에서 뭔가 하는 것들 많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카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그게 IoT란 말이죠. 이제 그 리모컨으로 또 다른 걸 제어하고 싶고 이런 것들인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 생활 속에 묻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보안 대책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홈에 다양한 형태의 해킹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의료에 또 다른 해킹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해킹 사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옛말에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해박하고 영리한 건데 10경찰이 한 도둑 못 잡는다. 순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도둑을 못 잡아요. 해킹은 못 막습니다.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죠. 그럼 막으면 어떻게 되냐? 또 다른 기술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창과 방패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모순이라고 또 한자 성어로 하죠. 그렇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뚫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사이버 안전국이라는 아주 좋은 경찰청에서 지금 계속 진일보에서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고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신고할 곳이 118이나 아니면 112에다가 혹은 사이버 안전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르습니다. 제일 빨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킹은 못 막습니다. 전문가인 저희도 못 막아요.
대신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죠. 보시는 것처럼 많은 형태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격해요. 꾸준히 공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건 다 거짓말들이고요. 최소한 막으려고는 노력하되 뚫렸을 때의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로 계속 연구 중입니다. 예방 시스템 얘기가 나오는데 예방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구글 글래스 보시면 중간자 공격에서 이걸로 키보드 치는 패턴을 인식해요. 디바이스가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스마트워치가 알람을 줘요. 누구한테? 의사한테, 전담의한테.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와 있는 기술들.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이상 없어. 이상 없는데 갑자기 쇼크를 줘. 얘가 나한테. 팍! 그래서 심장이 칵 쓰러져. 심장 세동기 쪽. 와이파이야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미국에는 체니 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블루투스를 세동기를 빼버렸죠. 네트워크를. 이런 것들은 이미 IoT에서 이미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란 말이죠. 자동차? 요새 자동차 핫 이슈잖아요. 자동 파킹 시스템. 여러분들 드라이브 하기 힘들죠? 운전하기 뭐 파킹하기 여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앞뒤가 거리가 잘 몰라. 남자하고 틀려요. 생체적으로. 이 시각적인 것들이 인정하고 가야 될 거 인정하는 거예요. 주차 잘 못해. 근데 요새 딱 보면 자동차 알아서 지가 딱 해. 딱 누르면 딱 완벽해. 근데 사람 못 내려. 일단 주차는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주차는 하는 거. 창문을 그건 나중에 생각하지. 일단 주차한 것이 중요한 거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단 걔는 계산만 하니까 지 공간만.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래킹하는 것들 많죠. 자, 공격 시나리오인데 저희가 준비했던 건 뭐냐면 가정용 혹은 사무용 프린터기를 강제로 탈취해서 공격을 하거나 불을 내거나 혹은 원격에서 이 사람의 문서를 탈취해서 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요새 한창 핫 이슈로 집에서 CC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사무실에서 CC 카메라를 설치하는 중국산 저가형 CCTV를 타겟으로 둬서 그게 얼마나 취약한지를 검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대박이었죠. 세 번째는 스마트폰 RCS 요새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원에서 이 뭐 RCS 해킹 툴이다. 해킹 툴 아닙니다. RCS는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약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S를 요청할 때 원격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킹 툴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똑같이 한번 시연해보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좀 재미있을 거예요. 자, 네트워크 시나리오는 공유기 3개 하고 사용자가 있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고 프린터를 하거나 뭐 카메라를 원격에서 보려고 하는데 공격자가 이걸 두 개를 다 탈취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유무선 프린터를 탈취합니다. 좀 이따 동영상은 잠깐 짧게 보실 거고 문서 파일로 저장하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정보를 검출해서 영상 정보를 마음대로 핸들링합니다. 원격에서. 한번 잠깐 동영상 보실 거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공격자의 어떤 정보를 중간에서 얻어서 그거를 제어권을 획득하는, 즉 원격에서 마음대로 내 카메라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따가 원격에서 한번 그 하는 걸 동영상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시간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현재 화면은 그대로고 게임도 하고 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카메라를 찍는 거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있는 똑같이 보고 있는 거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동영상인데 중간자층 공격을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상에 있는 뭐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중간에서 현재 접속하고 있는 사람과 접속하고 있는 어떤 디바이스의 정보를 얻어서 중간에서 이제 다리를 역할을 해가지고 빼오는 그런 환경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특정 IP 대역과 정보를 찾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할게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를 훔쳐냅니다. 훔쳐내서 지금 중간에 있는 프린터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훔쳐가지고 문서를 지금 탈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H사의 특정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포트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아무튼 거기에서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저희가 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과정들을 인쇄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PC에서 문서를 요청하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중간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훔칩니다. 훔쳐서 이렇게 중간에 데이터를 저장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얘는 PRN이라는 특정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PRN 파일을 이용해서 얘가 이제 덤프를 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정 파일을 하게 되면 뭔가 문서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좀 빨리빨리 좀 이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데이터 사용자가 지금 보낸 데이터를 제3자가
인터셉트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카메라, CC 카메라를 저희가 펌웨어를 뜯은 겁니다. 그래서 뜯어서 현재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전문가들 아니면 잘 못 알아듣는 언어인데요. 그 중에 특정 파일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저장하고 있는 특정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저희가 역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역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즉 컴퓨터만 알아듣는 그 바이너리 파일, 빈 파일이라고 있는데 그 바이너리 파일을 저희가 이렇게 디코딩을 해서 다 뜯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정 패스워드라든지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찾아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루트하고 패스워드가 딱 저장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컨버트 시킵니다. 어떻게 컨버트 시키냐면 어떤 특정 툴을 써가지고 패스워드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패스워드를 변환해 주는 게 있거든요. 해시값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딱 변환하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면 1, 2, 3, 4, 5, 6으로 딱 패스워드가 떨어지죠. 이걸 훔쳤습니다. 훔쳐서 자 지금부터 루트를 땄습니다. 루트를 땄다는 건 제어권을 다 넘겨받았다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자 그다음에 얘가 텔넷을 접속하고 뭐 기타 등등 합니다. 그래서 루트로 접속해가지고 자기 제어권을 이제 딸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하죠. 이렇게 어드민에 있는 웹에서 웹 포트가 열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격에서 접속하려면 웹서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HTTP처럼 그 원격 접속에 있는 어드민 권한과 루트를 아까 따가지고 어드민 권한과 웹 서비스 하고 있는 그 패스워드를 훔쳐냅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핸들링을 합니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제가 춤이 안 돼가지고 이게 좀 고질적인 허벅지 부상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제어를 마음대로 하죠. CCTV를 여러분들 없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집에 없을 때 CCTV 카메라를 그러면 설치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설치하셔도 돼요. 설치하셔도 되는데 원격 접속에 대한 로그 부분들을 잘 읽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하거나 외부에서 나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 좋죠. 아무튼 뭐 됐습니다. 이 정도로. 네.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 스마트폰은 그냥 IoT에서 공격하고 뭐 어쩌고 지금 공격만 얘기를 해서 방어 지금 하려면 시간 없어요. 아무튼 이것도 동영상 짧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지금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동작하고 있는 사용자 스마트폰이죠. 이거는 이제 일반 사용자 PC, 원격 사용자 PC, 즉 해커 PC입니다. 자, 이거는 스마트폰 사용자. 지금 이 사용자의 연락처를 지금 다 뒤져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가 얘네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그다음에 이 안에서 지금 익스플로러 뭐 인터넷 크롬 동작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뭐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죠. 얘는 지금 정상적인 사용자는 웹서칭을 해가지고 뭔가 지금 가고 싶어라는 건데 이 반대에 있는 화면을 우리가 돌려버린 거예요. 원격에서. 지금 얘는 몰라요. 스마트폰을 뭐 하고 있기는 몰라. 얘는 지금 다른 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얘가 뭘 하고 있는 걸 똑같이 덤붙어서 봅니다. 뭐 카톡? 똑같이 덤붙는데 뭘 못 보겠어요. 그죠? 통화네요? 왜 못 봐요? 같이 보고 있는데. 그죠? 웹서칭? 같이 보고 있는데 뭘 함께 해요. 그게 참 좋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함께 해요. 네. 뜨거우면 일단 문제가 있어요. 뜨거우면 100% 문제가 있어요. 배터리의 문제가 과열일 수도 있겠지만 디바이스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디바이스 자체의 문제가 없는 한은 100% 소프트웨어가 계속 동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느려. 갑자기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애가 속된 말로 버벅거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응? 이럴 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뭐 주소록 다 확인했던 거 봤고요. 자 그러면 대책이 뭐냐? 지금 보시면 센서 디바이스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거의 다. 국내 제조업체는 없어요. 그래서 국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봐야 되고 학생들 많이 있는데 이쪽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저전력 저사양의 디바이스 쪽 관련된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운영체제 쪽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쪽이 이기종 장비들끼리 연결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장비. 즉 CCTV하고 컴퓨터하고 이기종 장비잖아요. 스마트폰하고 이기종 장비예요. 도어락하고 이기종 장비거든요.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죠. 집 안에서 혹은 집 밖에서 사무실에서.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상호 인증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인증이 IoT의 최고 핵심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IoT에서 디바이스와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 아직도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디바이스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헤게모니 싸움에서 겁내하고 있고, 핀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핀테크도 상호 인증이라는 부분이 핵심 키워드예요. 핀테크 무슨 기술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단지 이 사람이냐 너냐 나냐라는 것 때문에 도용당하고 뭔가 하는 거지, 그 기술에서 너냐라고 확실하게 뭔가 인증을 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저가 중심이고요. 생산 단가 중심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후려칩니다, 가격을. 그래서 국내 기업은 다 없어집니다. 두 번째, 국산 장비를 애용할 줄 몰라요. 일단 싸고 봐야 돼요. 다 똑같잖아요. 싸면 돼. 싸면 다 먹어줘. 세 번째는 보안 관심 없어. 일단 서비스가 우선이야. 제조업체, ISP 업체, 개발업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보안이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네 번째는 유행 따라가요. IoT라고 하니까 핫 이슈야. 다 IoT래. 다 IoT 전문가고. 포렌식 한다니까 다 포렌식이래. 아니에요. 전문가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IoT도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유행 따라 마케팅 요소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술은 그대로 계속 큰 물 흘러가듯이 계속 흘러왔어요. 단지 이걸 팔기 위한 마케팅 언어에 혹사당하시거나 혹세무민하는 그 단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소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공짜야. 다 공짜 원하시죠. 네 번째는 암호화 원천 기술 국내가 없어요. 국정원에서 열심히 암호화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보다는 AES라든지 외국에서 쓰다만 알고리즘을 우리는 쓴단 말이에요. 라이센스를 줘가면서. 이게 결국에는 국가의 기술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학계랑 연구랑 산업이 혼연일체가 돼야 돼요. 근데 학계가 상용화로 가고 이 기술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상용화로 가겠대. 상용화는 회사가 하는 거예요. 일반 회사는 돈이 없어요. 연구원들도 없어. 중소기업들은 다 무너져. 기술개발 투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구기관에서 그 기술력을 받아와야 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시험 한번 해봐야 돼. 이게 착착착 맞아야 원천 기술이 확보가 될 텐데 다 상용화겠대. 정부가 그러면 다 똑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모습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단기내 쇼타임 승부요. 개발을 막 2년 안에 상용화래. 아직까지 제가 이 바닥에서 18년 있었지만 상용화를 3번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3년 걸려요. 3년. 기초기술 있는 한에서. 근데 기초기술 없을 때는 5년 걸리겠죠. 쇼타임 승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쇼타임 승부를 원하죠. 교육, 공격 중심이요. 방어 없어요. 오로지 공격하겠대. 화이트 해커 양성하고. 우리도 해커 양성하면 좋죠.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외국처럼 조용히 양성하면 됩니다. 너무 공격 일본으로 가는 건 잘못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기가 전문성을 따진 말 잘하면 전문성입니까? 아닙니다. 전문가는 함부로 나타나지 않아요. 저도 사기꾼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공석에 섰으니까. 하지만 억울하니까 이 자리에 온 거고 저변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말 그대로 사기성에 노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성이 강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잘 말 못해요. 왜냐하면 뒤로 숨어 있어. 숨을 수밖에 없어. 제가 이제 말 잘하니까 총대 매라고 해서 나오긴 했거든요. 아무튼 속지 마십시오. 따라서 결론은 IoT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안 대책이 많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욕만 하지 마시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보안은 계속 갈 겁니다. 화낸다고 해서 보안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사이버 안전국처럼 묵묵히 그 자리에서 계속 흘러가는 물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좀 못해도 잘한다 국산품 애용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